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정부에서는 홀리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여행 갔다 왔어요. 메릴랜드로. 염사연 씨는요? 예, 농장에 저는 뭐 별일 없었어요? 농장에는 땅에는 염소, 하늘에는 구름, 뭐 내 마음엔 평화. 새끼가 났습니다. 새끼. 염소 새끼가 지난주에 갈순이가 2마리 낳았는데 토요일 날 시스타가 또 2마리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4마리 새끼들이 같이 돌아다니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제 염소 농장이 식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춥지 않게 잘 보살펴 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속보가 하나 떴는데 배우 이선균 씨가 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양희님,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어, 이성균 씨가 그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성북동의 한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이성균 씨가 숨진 채 있던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 전에 이미 집에다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고 하고, 그래서 가족이 또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해서 매니저가 신고를 한 걸로 아마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포털 사이트 미시 USA에서 계속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걸 좀 보면서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 정도면 이제 그만 좀 해야 되는데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인신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무죄 얘기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뭐 불륜이 어떻더니 뭐 마약을 또 했는데 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루머를 만들어 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좀 뭔가 안 좋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좀 걱정도 사실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견돼서 너무 속상해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아, 제가 뭐 이분을 뭐 개인적으로 알긴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몇몇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얘기를 좀 했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고 이게 정말 그냥 어떤 유명한 연예인한테 발생한 그냥 저게 참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옛날 음, 우리 조국 교수님이 이렇게 가족이 당한 것처럼 이분이 당한 거가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이거를 어떤 식의 검찰, 경찰한테 이분이 어떤 경우를 당했는지를 이렇게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놓은 걸 봤어요. 그게 그냥 한눈에 딱 느껴지더라고요. 알 수 있겠고. 그래서 그걸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 짤이 굉장히 많이, 온라인상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마 그 아는 마담한테 협박을 당하고 3억 넘게 뜯겼대. 근데 그 마담도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냥 아는 사람인데 그 뭐 수면제인지 알고 뭐를 마시게 했는데 거기에 뭐 마약 성분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안 그럼 이렇게 돈을 안 주면 뭐 고발을 하겠다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입막음을 하고 돈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꾸 협박을 당하니까 아마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마약범으로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때 막 계속해서 그 대통령과 영부인 관련된 문제 이슈들이 터졌고 그때 한참 의전 비서관이 자녀 학폭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제 경찰 조사 받기도 전에 이성균 씨에 대한 언론에 그 계속 기사들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간이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나오니까 이제는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정밀 검사가 또 음성으로 나오니까 다리털로 다시 해야 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리털 검사까지 했는데 또 음성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양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또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음성으로 나오니까, 이제 신종 마약은 검출이 안 된다고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사이에 뭐 출연하는 여러 작품들 지금 출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거 다 공개 연기되고 또 제작사랑 관련 종사자들한테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손해를 입혔겠어요. 그러면서 광고 끊기고 뭐 위약금 얘기 나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조사 받을 때마다 막 완전히 그 포토라인 경찰서 앞에서 그렇게 설치해서 마치 뭐 그냥 판결 받은 사람 같아요. 마약 사범으로. 계속해서 기사 그렇게 나오고, 뭐 밤샘 조사받고 나올 때도 또 그 기레기들 진짜. 저는 요번에 정말 기자들한테도 원래 실망 많이 했지만 이제는 분노를 느껴요. 그리고 음, 또 사생활 관련해서 뭐 그 와이프도 되게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와이프 불쌍하네 어쩌고 하면서 미씨에도 막 떠들어대고, 그리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으면 그 내용이 바로바로 기사로 생중계되고, 이제 목숨을 끊기 그날 아침에도 뭐 빨대를 사용해서 코로 마약인지 모르고 흡입했다는 뭐 이런 기사, 그리고 뭐 그 녹취록을 까겠다 이런 기사. 아, 정말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저도 참담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저는 작년에 마약 수사한다고 이태원에서 억울한 젊은 사람들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국민 배우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MBC 아까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해외 언론들이 오스카상까지 받은 그 작품에 그 배우가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가 계속 올리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끝에까지 몰고 갔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그 죗값을 받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지켜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이번 소식으로 굉장히 분개하신 분들, 저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조금 전에 지인분이랑 같이 식사하는 도중에 너무 허탈하다고 이렇게까지 뭐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낙담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염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이 젊은 학생이 한국을 잘 알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 비보를 전했죠. 너 패러사이트 알지? 거기 그 리치맨으로 나온 사람 뭐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사람 극단적 선택을 했다. 뭐 깜짝 놀랬죠. 예. 그리고 미국의 각종 주요 언론 매체들에서 이선균 배우 사망 소식 많이 다루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는 뭐 자세히는 몰라요. 모든 내용을.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돼요. 이렇게 뭐 계속 언론의 이익 또 뭐 또 사람들의 그 근거 없는 남에 대한 혐오와 비방 뭐 이런 모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사회 문제 때문에 이 비극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 없는 게 지금 검찰, 경찰 다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다뤘던 그 이정석 검사라는 사람의 처남, 그 와이프가 목숨을 걸고 다 제보를 하고 증거 갖다가 바치고 그 증거 인멸되고 그 처남은 무혐의로 풀려나고, 그런가 하면 또 재벌 3세 그 전에 기사 많이 났었잖아요. 엄청난 양의 그런 마약을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아무도 기억 못 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뭐 혐의나 뭐 제대로 뭐 구형이나 받았을까요? 지금 이 정부가 자기네들한테 자기네 편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외에는 그냥 누구든 다 자기네한테 거슬리거나 아니면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싶으면, 그러니까 너무 인간답지 않게끔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음,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짚고 싶은 것은 역시 다른 분들이 짚는 거랑 비슷하게 모든 게 문제다 이거보다는 그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검찰의 독재, 검찰 음, 권력의 독재.
이거라고 봐요. 그 서울의 봄에서 보면은 군인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 권력을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력이 있고 지휘 체계가 있고 뭐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재벌들한테 돈도 뺏고 대통령직까지 차지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언론 방송 장악하고 네. 뭐 옛날로 거슬러 가면 그런 상황이 나와요. 어떤 때는 환관들이 내시들이 왕 옆에 포진해 있어서 어떤 권력을 잡게 되면 또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독재하고 횡포를 부리고 그런 것과 똑같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검찰이라는 것이 세력화가 돼가지고 그 문제들을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홍일 방통위 후보가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검사 시절에 1992년에 있었던 여관집 18세 처녀 살해 사건으로 그 애인이었던 김순경을 아, 예, 예. 기소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딱 없애고 그냥 이 검사가 뭐 다 딴 거 무시하고 이 김순경을 혐의자로 그냥 바로 기소해서 이 사람 억울하게 당했는데 나중에 그 범인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 김홍일 그러니까 씨라는 김홍일 검사는 하나도 반성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검사가 취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나 대한민국에서도 있을 수 있고 미국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 나중에 막 억울하게 역살이를 다 하고 났더니 진범이 잡히고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응당하게 뭐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한 검사는 사과를 하고 참여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 거고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이런 사람이 국민의 아픔을 해결해주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나서 국민권익위원장직을 맡고 조금 있다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나니까 바로 사직을 하고 또 그 자리로 옮겨간다고 해서 지금 이 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이 현상 자체가 와, 지금 이 나라가 딴 문제도 많이 얽혀 있겠지만 물론 가장 심각한 거는 역시 검찰 독재 횡포 이것이 큰 문제구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 가는 것도 그 사람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다 그럽니다. 뭐 남들은 그 사람 윤석열의 수발이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능력 있어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나름대로 그쪽 계통에서는 신선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검찰 독재 횡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만큼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자꾸 검찰 독재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은 그게 뭔가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뇌어주고 싶어요. 네. 곽상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네네. 그 사람 옛날 저 몇 번 우리 방송에도 얘기했어요. 그 유서 대필 사건이라고 강기훈 씨가 아, 예, 예, 예. 운동하는 사람 네. 막 그 투신 자살을 하는 거 네. 그 글을 대신 써줬다 해가지고 이 운동권에 부덕덕하다 막 이래가지고 이게 네.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온 국민들이 야 운동권 지금 너무하다 국판을 쥐어쳐라 이런 국면으로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독재 권력이 다시 한번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을 만든 게 곽상도 의원인데 곽상도 의원이 그 유서가 진짜 대필이냐 아니냐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거 조작해버렸잖아요. 그 사람 협박해가지고.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밝혀졌는데 이런 검사가 이런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떵떵거리고 옛날에 있었던 일, 나 그거는 그때는 그랬었어. 그리고 아무 문제 없어. 이러면서 이 검사들은 아직도 옛날에 그 숱한 잘못을 한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있어요. 검사들도 다 나쁜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범죄 같은 거,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거 조사하고 수사하고 해서, 범인들을 잡아내고 하는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과 닿아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이 권력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전두환이 그 무력으로 신군부로 이제 정권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민단체에서 야 이거 전두환이 이거 그 절차도 밟지 않고 이 무력으로 이렇게 했으니 이거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신청을 했는데 그 검사가 가관이었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검사는 나중에 삼선 의원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 이 나쁜 짓을 해도 이게 괜찮은 용인되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예전에 그 이재명 씨 측근들이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람 이렇게 많이 말이 죽었잖아요. 자체가 말이 예. 안 되죠. 예. 네, 왜냐면 근데 자살하는 건 검찰들이 괴롭혀가지고 자살한 건데 그게 왜 이재명 탓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측근이다, 이재명 측근, 자꾸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를 자꾸 넣는데 그 검사가 그렇게 한번 표적 수사를 하면 재판 한 5번 하잖아요. 재판 한 번 할 때마다 9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1억 잡으면 한 5번 재판하면 그 집안은 완전 풍지박살이 나고 그 일가 친척이랑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야 이거 너 때문에 나 압수수색 이렇게 자꾸 나오면 어떻게 자살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것들을 언론에서 다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야 이재명 축구는 또 죽었다? 뭐 이렇게 비아냥조로 굉장히 저급한 그런 기사들을 내보내고 그것들을 이제 소비하는 이제 그 극우 보수층이 되겠죠 주로. 그리고 일반 국민들 잘 그런 것들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액면가로 받아들이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성균 씨 같은 경우도 그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경찰이고 수사권이 있는 사람인데 야 이성균 씨가 마약 그런 혐의가 있어. 그러면 그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다 수색을 하고 나서 야 이 사람 다 잡아들이고 이렇게 나서 야 이번에 마약을 다 수색해서 검거를 했는데 거기에 이성균 씨와 지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지. 야 이성균이랑 지디랑 마약했대 이렇게 하면 그 뒤에 있는 판매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조직들은 다 숨어버리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양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이런 고위직에 이런 인사 문제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게 마약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염소 아저씨가 말씀하셨지만 권익위원장 아직도 현 권익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그 자리를 사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후보 자격으로 지금 그 검증을 받겠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발상을 하는데 그게 그냥 통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뻔뻔하게 지금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하는 말이 뭐 국민권익위원장이든 방송통신위원장이든 동일하게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자기는 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내가 능력이 많은데 이건 뉘앙스로 말하는 거예요. 어디든 있어도 난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경험이 하나도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잘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야당이 청문회를 준비를 뭐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다 알잖아요. 뭐 무슨 얘기가 나오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다 그 지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아까 그 염소 아저씨가 그 김순경 사건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사람하고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주가 조작 그 의혹 사건을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막 다 무죄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나중에는 뭐 다시 좀 이렇게 조금 바뀌긴 바뀌었지만 그래도 BBK 주가 조작은 무죄가 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공적으로 훈장을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자기가 사건 처리하는데 엄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훈장을 받은 거는 서훈자가 정한 사안이지 자기는 훈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또 검사로서 자기가 20년 동안 근무한 공적이 인정돼서 받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상식인 거예요. 그 작은 언론사들의 기사는 아예 올라오지 않고 기사들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누가 사람들이 이제 포털 뉴스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들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어요. 마치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거를 개선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편향되고 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로 바꿔나가겠다는 말을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계속 네. 이런 식으로 이 정부가 만들어 가고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 검사 출신 사람들을 다 앉히려고 하는지, 음, 정말 좀, 이렇게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음. 한국에 계신 국민들을 믿어도 되는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잘 들었습니다. 이성균 씨 뭐 굉장히 좋은 연기자였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좀 빌어주고 싶습니다. 애청자분들도 이성균 씨의 죽음이 잘 사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것들을 좀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양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런 청문회 같은 것들이 이런저런 내용이 부실한 내용들이 올라오면 그 언론들이 포장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방송은 저희 같은 채널이기 때문에 좀 저희 채널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염소연 씨, 미국 소식도 좀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하나 전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전했던 소식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Moms for Liberty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예, 예. 예, 네. 이 단체가 뭐 그야말로 자유를 위한 엄마 연대인데, 이때 자유, 어머니 자유연대. 예,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올 초만 해도 뭐 킹메이커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구성원이 있고 45개 주의 챕터, 그러니까 그 산하 조직만 278개가 있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미국의 교육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대명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1979년에 이 몰턴 블랙웰이라는 아주 극우, 방송 기술자가 있는 거예요. 조직가가. 결국 이 사람이 하는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이 몇 명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극우 훈련을. 예, 이념 교육을 받는 거죠, 다.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는 이 맘스 포 리버티의 주요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맘스 포 리버티를 만들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야 정말 미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엄마들의 모임인가 보다. 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중에 지금 결국 밝혀진 것은 이 극우 보수단체, 백인 우월주의 극우 보수단체 결국엔 산하 조직임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학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맘스 포 리버티 출신의 후보자들을 이제 교육위원 선거 이런 데서 다 밝혀버렸어요. 누구누구는 저쪽 출신이다. 그래서 싸그리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일을 진행한 중간층, 민주 진보층의 이 유권자들도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예.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맘스 포 리버티는 대부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대통령 뽑을 거야. 다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존재 가치도 없어질 정도로 떨어졌고 며칠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스 포 리버티 출신의 브리젯 지글러와 플로리다주 공화당 위원장인 남편 크리스찬 지글러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3인조 쎄쎄쎄 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망했다고 전해드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기사를 어디에서 봤냐면 더 프로그레시브 매거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저는 돈 주고 사실은 이 관간지를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놓지만 사실은 이 웹사이트 들어가면 공짜로 누구나 다 봅니다. 이거 가끔 도네이션 해주셔도 되지만 무료로 다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우리 미우새 애청자분들한테도 소개를 드립니다. 더 프로그레시브 매거진. 여기 보면은 많은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검사들 또 지금 얘기한 우리는 뭐 기독교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렇게 미국의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선 엄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오늘 영어 단어 공부 한번 하죠. 밑줄 쫙 하면서 히포크러시라고 합니다. 히포크러시 위선적 히포크러시 위선적 그러면은 저는 그 단어를 그냥 대충 뭐 거짓말하는 사람 뭐 나쁜 사람 뭐 이렇게만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 아셨죠? 네.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선적 한자로도 그래요. 위선이란 뭐냐면 선은 착한 선자예요. 착한 척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 어떤 사람은 저처럼 겉은 나쁜데 속은 착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위선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속은 나쁜데 겉으로 착한 체 하는 것. 아까 브리짓 크리스찬 지글러 부부처럼 겉으로는 막 성스럽고 성경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뭐 이상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일들을 한다든가 겉으로는 교육을 위하는 체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백인 극우의 지원을 받는 그런 훈련을 받고 이 교육위원회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이 막 교육위원회 들어가가지고 막 뭐 못하게 하고 좀 진보적인 인사를 떨어뜨리고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교육을 막 방해하게 하고 이런 작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이죠. 겉으로는 위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혼란과 방해를 일으켜요. 미국 교육에. 자, 뭐 한국에 아까 얘기한 쭉 얘기한 검사들이 있죠. 윤석열부터 시작해가지고 겉으로는 정의, 공정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뭐 이러지만 속으로는 다 거짓말하고 고문 협박하고 이런 거 다 지우고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겉으로는 착한 채, 정의를 위하는 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영어 단어 히포크러시. 오늘 영어 한마디 배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히포크레시 그거 잘 배웠습니다. 오늘 알차게 얘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염사 씨가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그레시브라든지 이런 다른 언론 매체들도 좀 확인하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지금 우리나라 새로운 장관들의 청문회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세상을 좀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마당에 아니야 이제 마치기 전에 오늘 날짜 지난 한 해 우리 아껴주신 애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애청자분들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애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건강하게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